이상 지질 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운동, 체중 조절, 금연 등 생활 습관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상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인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지질 혈증 환자를 위한 적절한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탄력 밴드 운동, 아령 운동 등이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하루 4세트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이상 지질 혈증 위험을 증가시켜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의 기준과 자신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를 정확히 알고 목표를 세워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하며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미터 값으로 2번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요. 실제 자신의 몸무게와 키를 대입하여 체질량 지수를 구해보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피하고 일정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의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상 지질혈증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더 심각하고 빠르게 발생합니다. 간접 흡연 역시 죽상동맥 경화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중임을 반드시 알리고 가급적 술자리나 흡연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어질 때는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약물 개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 체중 조절, 금연 방법을 바로 알고 꼭 실천하세요. 이상 지질 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추고 합병증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환자를 위한 식사 지침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정상 체중인 경우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 과다인 경우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며 균형 있는 식단 짜기를 권장합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세요. 포화지방은 소, 돼지 등의 육류와 치즈, 버터에 함유되어 있고 트랜스지방은 튀긴 음식, 마가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므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를 줄입니다. 계란 노른자, 육류의 내장,
삼겹살, 오징어와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새우, 가재, 조개류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화지방산이 적고 이 음식들에 함유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으므로 가끔은 드셔도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소와 콩류의 섭취를 늘립니다. 채소나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소는 콜레스테롤을 변으로 배설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백미보다 잡곡밥을 먹고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합니다. 또한 콩은 식이섬유소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므로 두부, 비지, 두유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먹도록 합니다. 다섯째,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쌀밥, 떡,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등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이고 대신 현미와 통밀 등의 전곡류와 잡곡 등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습니다. 특히 단순당이 많이 든 청량음료, 케이크, 벌꿀, 아이스크림 등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음주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과한 음주는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중성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두 잔 정도로 음주량을 제한합니다. 식품의 선택뿐 아니라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조리 시에 튀김은 피하고 찜, 구이, 조림 등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치료 목표는 죽상동맥 경화증을 막고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 목표와 방침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반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한편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물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정 대상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한 수치로 조절이 되었다면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조절하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 약물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료 목표와 약물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1차 치료 약물은 스타틴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주된 치료 약제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가 복용하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 시 부작용으로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간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에제티미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복용 시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와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피브린산 유도체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러나 심한 뇌전증이나 담낭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약물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콜레스테롤 합성과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하고 더 많은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되도록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간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복용하거나 스타틴과 병용하여 복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코틴산은 비타민 B3 복합체 중의 하나로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킵니다. 이상지질혈증 약물 복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용량을 복용하세요. 두 번째, 약물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4주에서 12주 동안 꾸준히 복용 후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의 발생 여부도 혈액 검사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된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끊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먹기 전 상태로 서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장애, 이유 없는 근육통,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먼저, 이상지질혈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과 나이 같은 요인들은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상지질혈증 예방을 위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이나 육류, 튀김 등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비만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합니다. 신체 활동량 부족은 비만을 유발하여 결국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높이고, 흡연은 담배 속 유해 성분이 혈관에 작용하여 혈압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음은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자극하여 중성지방을 쌓이게 하며,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간경변증, 당뇨병 등의 질환들도 이상지질혈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중 나에게 해당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이상지질혈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험 요인을 체크해 보세요.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상이 없다고 이상지질혈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는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우리 몸의 혈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신부전, 부종 등의 신장질환이나 팔, 다리의 말초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여 꾸준히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45.6%가, 여성은 31.3%가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위협적인 질환, 이상지질혈증. 한자로 풀이하면 혈액 속에 지방질이 많아져 이상이 생긴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상 지질 혈증이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의 한 종류입니다. 흔히 해로운 성분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비타민 D, 담즙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지방 성분으로 혈액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지 못하고 단백질과 결합하여 지단백이라는 형태로 운반됩니다. 흔히 말하는 LDL, HDL 콜레스테롤은 이 지단백 결합체의 여러 종류 중 하나입니다. LDL, 즉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립니다. 혈액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곳곳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거해서 배설되도록 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과는 또 다른 지방 성분으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중성지방이 피하와 내장에 쌓여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콜레스테롤이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과 다른 콜레스테롤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기준보다 많아진 상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모두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선별 검사가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4년에서 6년마다 지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해 지질 검사를 시행하여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진단 기준은 다소 복잡한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인 경우를 정상으로 보고 200에서 239 사이일 때는 주의해야 할 경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0이 넘어가면 높음에 해당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인 경우가 정상, 130에서 159는 경계 단계, 160 이상인 경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면 정상, 150에서 199 사이인 경우 경계 수준, 200 이상인 경우에는 높다고 보고 500이 넘어가면 급성 췌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분류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다른 항목들과 반대로 낮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40보다 낮으면 혈관을 청소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질검사 결과지와 진단 기준표를 비교해 보시고 이상 지질혈증 기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이상 지질 혈증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먼저 이상 지질 혈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과 나이 같은 요인들은 노력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상 지질 혈증 예방을 위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이나 육류, 튀김 등을 많이 섭취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비만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합니다. 신체 활동량 부족은 비만을 유발하여 결국 이상지질 혈증의 위험을 높이고, 흡연은 담배 속 유해 성분이 혈관에 작용하여 혈압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음은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자극하여 중성지방을 쌓이게 하며,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증후군, 간경변증, 당뇨병 등의 질환들도 이상지질 혈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중 나에게 해당하는 위험 요인을 찾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이상지질 혈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위험 요인을 체크해 보세요.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이상지질 혈증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증상이 없다고 이상지질 혈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는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은 우리 몸의 혈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이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과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을 일으킵니다. 또한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신부전, 부종 등의 신장질환이나 팔, 다리의 말초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여 꾸준히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지질 혈증의 치료 목표는 죽상동맥경화증을 막고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 목표와 방침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반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체중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한편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 약물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정 대상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한 수치로 조절이 되었다면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조절하게 됩니다. 이상지질혈증 약물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치료 목표와 약물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1차 치료 약물은 스타틴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주된 치료 약제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가 복용하면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 복용 시 부작용으로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이 있을 수 있으며 드물게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간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에제티미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복용 시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와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피브린산 유도체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러나 심한 뇌전증이나 담낭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해당 약물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콜레스테롤 합성과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하고 더 많은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되도록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간에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여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복용하거나 스타틴과 병용하여 복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코틴산은 비타민 B3 복합체 중의 하나로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킵니다. 이상지질혈증 약물 복용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용량을 복용하세요. 두 번째, 약물의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4주에서 12주 동안 꾸준히 복용 후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의 발생 여부도 혈액 검사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된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끊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먹기 전 상태로 서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장애, 이유 없는 근육통,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합병증 발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식사 지침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째,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정상 체중인 경우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 과다인 경우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식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며 균형 있는 식단 짜기를 권장합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세요. 포화지방은 소, 돼지 등의 육류와 치즈, 버터에 함유되어 있고 트랜스지방은 튀긴 음식, 마가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므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를 줄입니다. 계란 노른자, 육류의 내장, 삼겹살, 오징어와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새우, 가재, 조개류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포화지방산이 적고 이 음식들에 함유된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과가 있으므로 가끔은 드셔도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소와 콩류의 섭취를 늘립니다. 채소나 해조류의 풍부한 식이섬유소는 콜레스테롤을 변으로 배설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백미보다 잡곡밥을 먹고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합니다. 또한 콩은 식이섬유소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 포함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므로 두부, 비지, 두유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먹도록 합니다. 다섯째,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쌀밥, 떡,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등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이고 대신 현미와 통밀 등의 전곡류와 잡곡 등 섬유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습니다. 특히 단순당이 많이 든 청량음료, 케이크, 벌꿀, 아이스크림 등의 섭취를 줄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음주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과한 음주는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중성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두 잔 정도로 음주량을 제한합니다. 식품의 선택뿐 아니라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조리 시에 튀김은 피하고 찜, 구이, 조림 등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운동, 체중 조절, 금연 등 생활 습관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상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인 운동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관리를 위해서는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지질 혈증 환자를 위한 적절한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 30분에서 6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탄력 밴드 운동, 아령 운동 등이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하루 4세트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만은 이상 지질 혈증 위험을 증가시켜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만의 기준과 자신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를 정확히 알고 목표를 세워 관리해야 합니다. 비만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하며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미터 값으로 2번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요. 실제 자신의 몸무게와 키를 대입하여 체질량 지수를 구해보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피하고 일정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심뇌혈관 질환의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이상 지질혈증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더 심각하고 빠르게 발생합니다. 간접 흡연 역시 죽상동맥 경화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중임을 반드시 알리고 가급적 술자리나 흡연하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어질 때는 담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금연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을 방문하세요.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약물 개수를 줄이거나 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 체중 조절, 금연 방법을 바로 알고 꼭 실천하세요.